요즘 전 세계 군사 강국들에서 생산되는 각종 무기 체계를 보면 각 플랫폼마다 다르기는 해도 대체로 정말 뛰어난 무기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빵을 치는 대륙의 무기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분명히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인데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는 쉽지 않은 섬나라죠. 그들의 군사력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심각한 무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이없는 일본의 무기들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일본에 이런 골치 아픈 무기가 많다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어딘가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최악의 무기들로 꼽히는 이 무기들 중에서 최악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형편없는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늘을 찌르는 일본의 역대급 실패작 무기들 중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일본 무기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라니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고 일본이 수입하는 F-35는 성능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낮은 청비와 높은 유지비용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투력만큼은 F-35를 당해낼 만한 기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보다 F-35를 비싸게 구매했지만 대신 라이센스 생산이 가능한 고정비 거점까지 일본 현지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일본이 미국을 너무 믿고 손해를 본 또 하나의 케이스이기도 하고 해외에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왜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반면교사나 다름없는데요. 일본이 F-4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전투기로서 선정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나름 일본은 F-35를 라이센스 생산하겠다며 자국산 F-35에 일본이 참여하는 부분을 최대한 늘렸지만 아무래도 미국은 어떻게든 극비 중의 극비인 F-35의 기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일본 같은 국가에서 해외에 무기를 도입할 때 라이센스 생산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국 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번 F-35의 사례에서 일본은 자국 내 항공산업 육성에도 실패해 게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 부품 운송비와 같은 기타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해 버려 오히려 직도입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대당 150억엔 한화 4,596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직도입을 선택했던 우리 한국은 대당 1,200억 원에 도입했지만 일본은 말만 라이센스 비용이지 하나도 얻을 것 없는 뻘짓을 하고 대당 가격 1,596억 원에 달하는 F-35를 사오게 된 것이죠. 면허 생산으로 만든 F-35들은 결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날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 약 27조 7,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 국디스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해 미국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카는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미 정부가 일본 판매를 승인한 것은 F-35A 63대, F-35B 42대와 관련 장비다. F-35A는 이미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가 진행 중이다. 작년 4월에는 아오모리 청사면 미사와 삼택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 배치됐던 F-35A 13대 가운데 1대가 조종 과실로 훈련 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F-35B는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 수직 착륙이 가능한 기종으로 일본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는 대형 호위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이 일본에 판매하는 F-35 105대의 전체 가격 약 231억 달러은 미 정부가 한 차례 승인한 해외 무기 판매 금액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판매 등에 이어 두 번째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투기 판매 이후 25년간 일본 측의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국빈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안배 진3총리와 F-35 전투기 판매 규모 등에 합의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대강의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국빈방일 중에 요코스카유스와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한 이즈모급 2번 호위함 가가의 승선에 일본이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며 대량의 F-35 일본 판매 계획을 공개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F-35 같은 고가의 군사 장비를 팔아 무역역주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NHK에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5세대 전투기 F-35A는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적기를 먼저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첨단 통신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탁월한 공중전 능력으로 게임 체인저나 하늘의 지배자라는 말도 듣는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은 1093km다. 일반 활주로를 쓰는 공군용 A형, 상륙함에 탑재하는 해병대용, B형, 항공모함에 싣는 해군용 C형이 있다. 2018년까지 ABC형을 합쳐 358대가 생산됐다. 미국은 첨단 기종인 F-35의 판매를 통제하며 대외 관계에 지렛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F-35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터키에 대한 판매 계획을 취소시켰다. F-35는 첨단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결함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병대 기지 근처에서 F-35B가 F-35 계열 기종 최초의 추락 사고를 냈다. 연료관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F-35A가 이륙 도중 꼬리 날개에 화재가 발생했고 엔진 결함 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6년 미국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무기 장착고가 열에 취약하다는 등 많은 취약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 산하회계 감사원가오는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가 야간에 영상이 잘 안 보이는 결함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추락사고 뒤 미국 태평양공 군사령부에 질의한 결과 한국에 대한 비행 중지 권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결국 일본은 면허 생산형 F-35 도입은 42대에서 끝내고 한편 국무부는 대만이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어 PAC-3의 생명을 30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살 수 있는 6억 2천만 달러 약 7,451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기 거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추가 도입부는 전량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국 돈만 더 쓰고 미국에게 뒤통수 맞고 처음부터 직도입을 선택했던 우리 한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일본은 이 외에도 AH-64D 도입 과정에서 또다시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역시나 라이센스 획득 비용에 생산 설비 비용까지 들여 AH-64D 롱보우 아파치 블록 11을 63기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후지 중공업은 대박이라 기뻐하며 400억 엔이나 되는 돈을 퍼부어댔는데 갑자기 보잉이 아파치 블록 I로 넘어가면서 근로 생산 중단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2007년 육상 자위대는 아파치 블록 II 도입을 중단해버리고 13기만 획득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리 되자 후지 중공업에게는 2007년까지 생산된 10대 외에 남은 3대의 아파치 가격의 초기 투자 비용을 모두 얹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 3태의 가격은 무려 6,975억 원이 넘었는데 여기에 300에서 400억 원 정도만 더 얹으면 F-22 랩터 한 개 편대를 구매할 수 있으니 엄청난 바가지 가격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본은 재평가를 받고 계속해서 명맥을 잇고 있는 명품입니다. 단, 양각대를 사용하고 동시에 전용탄을 쓸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할 때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